여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기 롯데마트 광복점, 롯데백화점 광복점 옆에 적당한 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우연히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비상 깜빡이 켜놓고 합니다. 뭐라 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지금 자전거 타고 한번 지나가시는데, 영도다리 이제 아시겠죠? 딱 보시면은 영도다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안 루미너스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요건 건물이 지어진 지 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근 20년 다 돼가는 걸로 아는데, 주차 빌딩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3년 전에 지어졌나요? 요 건물 바로 뒤엔 또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요 건물 지어지기 전에는 그 뒤편에 있는 호텔이 경치가 좀 좋았는데, 저 건물이 지어지는 바람에 다 가려져 버렸죠. 등급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요 소나무들 사이 뒤편으로 보이는 저 건물 라발스 호텔, 저기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양쪽 사이드를 다 조망할 수 있는 데는 뭐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석가는 페르시아의 황제였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 제가 이 헤어론님이 창업한 타오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했던 석가는 페르시아의 황제였다, 뭐 이거 부제는 가우타마부터 잃어버린 5년, 이겁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친한테 이렇게 내 물건 손대지 마세요 하고 나가고 나면은 도로집에 가보면은 꼭 손대놨어.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 뭘 이렇게 저렇게 해놓으면 안배를 해놓은 게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제 손을 대서 이제 이 의도된 바가 이루지 못하도록 뭐 그런 식으로 되는 뭐 그런 걸 제가 뭐 여러 번 많이 겪었거든요. 어쨌든 그 비슷한 건데, 이 석가는 페르시아의 황제였다, 이걸 썼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앞부분 머릿말하고 목차는 다 말씀을 드렸고, 제 1장 망명자 가우타마 시다르타, 망명자 가우타마 시다르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설산 6년 고행의 모순들, 여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치는 이쪽 경치를 보시고, 설산에서 6년 고행,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르다. 사문 슈라마나 출가 수행자. 우리 회원님, 옆에서 꾸벅꾸벅 졸지 말고, 멀리서 운전해 왔다고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 것 같은데, 자, 잘 들어보세요. 다 들어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 나중에 또 제가 별도로 듣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이거 교육을 좀 시켜야 돼. 왜냐? 빠가기 때문에, 빠가살이기 때문에. 초장부터 왜 또 그런 말을 하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제가 2010년도에 초기 불교대 선불교라는 책을 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회원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금 병원에 들어있대요. 입원해 있대요. 그 부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어느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모모한 병으로 입원해 있다, 깝깝해 죽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잘 됐다. 내가 마침 새 책이 하나 나왔는데 요걸 보내줄 테니까 요걸 보고 읽으면서 버텨라. 그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책 바닥만 놓고 뭐 뚜껑도 안 열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건 전혀 몰라. 그 왜 제가 이 그 책을 이제 안 읽어봐서 좀 당황했느냐면은 그 책 안에 기존의 주장하고는 완전히 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 주장들의 허점을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교학 수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이거 3학년 마치고 땡쳤죠, 그죠? 예? 이분이 한 소식을 했다 해가지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땡쳤어. 대단한 거죠. 1년만 더 하면은 졸업이 되는데 수료가 된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걸 과감히 끊어버리고 나가는 용기, 그건 대단한 거죠. 근데 교학적인 수준이 거기서 답보 상태에서 발전을 안 해. 들어보면은 지금도 들으면 똑같아. 그 오온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기회에 오온할 때 오온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라 하면은 딱 그 수준에서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고장된 녹음기 같아. 예? 뭐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이야. 그게 많은 허점들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2연구도 마찬가지야.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제가 다른 거 검색을 해보다가 교보문고에서 우연히 이제 저 초기불교 선불교 그걸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쭉 내려가다가 다른 거 보려고 하다가 그 글을 또 보게 됐어요. 2016년인가에 어느 분이 그 책을 보고 올려놓은 서평인데 놀랍다 이거야. 충격이다 이거지. 이게 무아윤회의 문제점을 단박에 해결해버리는 놀라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람은 천재가 아니면 아란이다. 뭐 이런 거. 근데 2016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나를 매기는 건가? 연매기는 건가? 왜 하필이면 4월 1일이야? 만우절날 올리는 거야. 뻥이다 이건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밑에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놨어. 대댓글이죠. 그 대댓글에 단 분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삼법인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그 모순점을 그걸 모순이라고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권하고 싶지 않은 책 이런 식으로 또 대댓글을 달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좀 황당한 게 아니 삼법인을 순서대로 그렇게 늘어놓은 거는 제가 아닙니다. 니카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뭘 어쩌라고. 그 순서대로 딱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지. 제가 배도 고프고 지금 감기기가 좀 있어서 가지고 나온 감기약도 먹어야 되고 해서 롯데마트에 가서 빵하고 요거 샀습니다. 요거 이디야에서 새로 나온 건가 뭐 쇼콜라 모카인데 이걸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디야 쇼콜라 모카하고 바닐라하고 두 종류를 세일을 하고 있어서 요걸 사왔거든요. 전에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오면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 하면은 요 앞에 차가 보이시죠? 하얀 차. 요 하얀 차. 제가 상 나오니까 해오름님 요 주변에 촬영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저보고 차에 가 있으래요. 그 차가 여기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차를 우리 차로 생각하고 색깔도 비스무리해서 자세히 보도 안 하고 그냥 손잡이를 열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에 운전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쭉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얼른 닫았죠. 그러고 뚫레 둘러보니까 이게 보인 거야. 이 차가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도로님 지금 막 어야 웃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인간의 한계야.
쥐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차는 흰색이고 저기에 주차되어 있다는 선입견이 딱 박혀 있으니까 자세히 안 보고 그냥 희끄무리하니까 저 우리 차인 줄 알고 가서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차에 타고 있는 운전사 양반은 황당했겠지. 저 차 중에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넌 누구냐? 뭐 이런 거지. 뭐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10분 15분 전에. 그것처럼 그 댓글에 대댓글을 단 분은 그냥 니가야에 꽂혀 있는 거야. 초기불교 교설들에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내용은 다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무상고무화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한 그걸 이제 딱 꼬투리로 삼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날 보고 어쩌라고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황당하다니까 이게.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설령 있다고 그게 문제점이라도 쳐도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지 않은 책이라면은 그것 외에 다른 부분에서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많은 그런 유익한 점들은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야. 예, 황당하기 짝이 없지. 그런 사람들이 이 현재 대한민국에 초기 불교 한다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거의 대다수라고 봐요. 버글버글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해오름님이 제 친구만 아닐 것 같으면은 지금 사실상 대학 동기들 중에 유일하게 소통하는 친구인데 바로 손절 쳐버립니다. 뭐 이런 빠가사리 새끼가 있나 해가지고 바로 손절 쳐버립니다. 아니 그거를 보라고 읽어보라고 내가 그래 니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 이거 읽어보라고 줬으면은 며칠 뒤에 병원 탈출을 했대요. 내가 이래 병원에 있다가는 의사 새끼한테 농락당해가지고 완전히 이거 다른 병을 얻겠다. 이 병이 낫는다 치더라도 다른 병을 얻겠다 해가지고 2, 3일 뒤에 탈출해버렸대요. 그냥 병실 나와버렸대. 병원을 나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병원비 얼마요 해가지고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아가 무지하게 강한 거야. 엄청 강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이런 지식, 자기가 넣어놓은 그런 지식 외에는 다 거부해버리는 거야. 그건 다 삿된 거야. 다 잘못된 거야. 그 삼법인을 순서대로 넣어놓고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장하고 싶지 않은 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야가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시야는 대롱 시야밖에 안 돼. 요 빨대 있죠, 이제 딱 세워가지고 요 빨대 구멍으로 세상 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다라고 느낌을 딱 저는 받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손절을 쳐야죠. 왜? 피곤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꽉 막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해줘봤자 에너지 낭비야. 예. 그러니까 소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일단 뭐 그렇게 삽니다. 저의 내피셜. 그러니까 맨날 야 옛날 명심보감에 이런 말도 있지 않냐. 인지찰정무도 사람이 너무 살피면은 무리가 없다. 무리를 짓지 못한다. 뭐 친구들이 없다 이 말이죠. 없어도 난 좋아. 나 없어서 더 좋아 나는. 저는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술 마시면서 뭐 대도 않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82년도 3월달 저는 조금 먼저 올라와서 한 일주일 먼저 올라와서 그 안암동 기원학사 거기 들어있다가 입학식 하는 날 맞춰가지고 학교에 나갔거든요. 정각원이라고 있어요. 동국대학교 정각원 치시면 딱 나옵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 앞에 앉아서 이제 운동장 쪽을 바라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 있는데 옆에 젊은 청춘 남녀가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참새 시리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참새 시리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고. 야, 제가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저런 새끼들이 다 있나? 좀 제 입장에서 좀 황당했죠. 야, 씨, 황금 같은 시간을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참새 시리즈 같은 그 대도 안 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깔깔대고 있다니. 차라리 입술박칭이나 이 새끼야. 설왕설래를 해라, 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들은.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구동성 설왕설래 얼마나 좋아. 아무튼 뭐 저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뭐 그런 거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설산 6년 고행의 모순들을 말씀드리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왜 삼천포로 빠졌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산에서 6년 고행,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르다. 사문, 슈라마나, 출가 수행자 가우타마 시타르타가 수도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붓다가야는 눈이 내려서 쌓일 만큼 높은 지대가 아니다. 나아가 그곳에서는 히말라야 같은 설산이 보이지도 않는다. 왜냐? 이 붓다가야 근처 나이란자라 강 옆의 우루벨라 숲, 또 그 근처의 산이라는 전정각산, 후정각산, 이런 데서는 히말라야가 안 보인답니다. 아예 안 보인답니다. 그리고 전정각산, 후정각산은 그 산이 낮아가지고 뭐 한 100m 남짓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나지막하답니다. 그래서 그 산은 눈이 쌓일 만한 산이 아니랍니다. 설산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거기서 거의 10년 정도 공부를 한 제 후배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궁금하다 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확인은 끝났습니다. 이 책을 쓸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방금 말씀드린 문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슈라마나에 대한 겁니다. 슈라마나, 출가 수행자. 이때 당시에 출가 수행자, 우리 해오름님, 출가 수행자가 이게 그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슈라마나, 출가 수행자. 출가 수행자. 예. 있는 그대로 뜻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출가 수행자. 집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예. 오로지 뭐 도를 이루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출가 수행자라고 저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바라문 있죠. 네. 바라문도 우리 공부할 때 사주기란 게 있어서 뭐 거주기, 임석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출가해서 혼자 수행을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바라문도 이 슈라마나 출가 수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바람은 뭐 출가 수행자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계급 사회에서 가장 높은 그런 계급으로 뭐 이렇게 세습되어 온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는 집단인데 그걸 어떻게 출가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 100점 만점에 100점. 예. 왜냐? 이 슈라마나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아리안족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원전 2500년경에 들어왔다는 아리안족. 이 아리안족이 만들어낸 그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경전이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베다가 있습니다. 베다죠. 예, 맞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안타를 치시네. 어쩌다 보니까 예. 뭐 소발의 지작기로 예,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맞습니다. 그래, 이 슈라마나, 예, 이 슈라마나는 문제가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기만 될 수 있는 거야. 아리안이 아니고 비아리안. 예, 아리안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바라문이야, 바라문. 예, 베다의 전통은 아리안의 것이고 아리안의 사자계급은 바라문. 예. 그러면은 슈라마나는 누구냐? 원주민이거나 아리안족이 아닌 사람들, 비아리안 계열이 슈라마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 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생각하기에는 출가 수행자 하면은 계급에 상관없이 그냥 막 머리 밀고 수행자 복장하고 돌아다니면은 슈라마나 사문, 예, 출가 수행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야. 이 해오름님, 고빈드 찬드라 판데라고 아십니까? 모릅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 고빈드 찬드라 판데, 이분은 2012년까지 생존하시다가 90몇 세에 돌아가셨는가 그래요. 인도분이야, 인도분. 장수하셨네. 예. 아니 그래, 이분이 판데가 성인지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이 판데라는 이름을 딱 보는 순간 판데 또 판다 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머리에. 아니 씨, 이름이 뭐 요상하네. 고빈드까지는 몰라도 찬드라는 찬드라 키르티 하면은 월칭이잖아요. 불교, 대성불교의 유명한 논사잖아. 그 찬드라, 월, 달, 뭐 이름에 들어갈 수 있죠. 수리암인가 뭐 그거는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이름이 인도인들한테 많이 들어가거든요. 신의 명칭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아니 그래, 이분 이름을 딱 보는 순간 그게 왜 떠올랐냐면은 깐데 또 깐다, 한국인들 특징. 때린데 또 때린다 이거지. 그러면 무지하게 괴롭잖아요. 그렇죠.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엄청나게 괴롭지. 야,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빤데 또 빤다 이래 되면 뭘 빨았나?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고 한번 추적을 해봤어. 야, 놀라운 분이야 이분이. 인도의 정통 역사학자예요. 예. 근데 당시에 그 또 한 분하고, 뭐 당시라고 해봤자 뭐 20세기 후반, 예, 21세기 초반 한 10년 동안 다른 한 분하고, 그분은 뭐 2002년도에 타계하셨나 뭐 그런데, 아무튼 이 두 분이 인도 역사학계의 거장이야. 그러면서 철학자이기도 해, 두 사람 다. 인도 역사 철학계의 이 두 거장 하면은 이 두 분이 딱 거명이 되는 거야. 보통 분이 아니죠. 이분이 낸 책 중에 불교와 관련되는 유명한 책이 뭐냐? 불교의 기원이라고 있어요. 불교의 기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해오름이 월폴라 라훌라, 갈루파하나 이런 사람들 이름 아십니까? 그것도 금시초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1982년 동국대학교 1학년 때, 83년 2학년 때, 84년 4학년 때, 그때 이거 3학년 때 이 학교에 봄에 축제할 때 불교학과는 뭐 다른 거 뭐 또 준비를 했었잖아요. 불서 전시회. 그렇죠. 불서 전시회에 영어 책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 저자가 월폴라 라울라 갈루파하나, 이 두 사람이야. 무지하게 유명해.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글쎄요. 이 사람들이 스리랑카인이야.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죠, 그죠? 그래서 이 불교 쪽에
불교나 혹은 불교 철학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제법 배출됐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배출되고 활동할 그 기간에 인도에서는 이렇다 할 불교 학자들이 안 나와. 왜냐? 인도의 그 종교, 특히 그 종교 철학 쪽 이런 쪽으로는 정통과 비정통이 있어요. 정통은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인도의 육파 철학, 뭐 미맘사, 베단타, 그 다음에 또 뭐죠, 상ಖ್야라든지 뭐 6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 육파 철학이 정통이고 전통이고 정통이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불교는 이게 비정통이야, 비정통. 그래서 힌두교 쪽에서는 불교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불교의 교주인 샤카무니는 이 불교 유명한 신이 있잖아. 그 브라흐만, 비시누, 쉬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세 신 중에 비시누 신의 8번째 화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가 그래요. 근데 이 8번째 화신으로 나타난 붓다가 중생들을 엉뚱한 대로 이끌기 위해 가지고 쓸데없는 혹은 진리가 아닌 그런 가르침들을 제공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 주장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하고 좀 비슷하죠, 관점이. 아시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니까야 그런 교설들, 이게 아함법상의 체계성이 아니라 아함법상의 사기성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제가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좀 이제 뭐 적외적은 동지다 이런 개념에서 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인도인들은 그런 생각이 무지하게 강해.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연구들을 안 해. 그 바람에 스리랑카 쪽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막 깃발을 날렸죠. 그래서 인도 쪽에서도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아니, 우리 땅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 땅에서 활동을 했던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에 대해서, 샤카무니 붓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홀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도 연구를 하자.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타난 이제 불교 전문학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뭐 한 달이 걸친 분으로서 이 좀 권위가 있는 분, 이런 분으로서 고빈드 찬드라 반데 이분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불교의 기원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책들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슈라마나 사문 이건 아리안이나 베다의 전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고 드라비다 혹은 문다족 원주민의 전통 내지 정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야, 이분의 주장.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크리스토프 백워드 교수, 그분이 붓다의 가게가 순전히 건친상간 가게잖아. 심하면은 뭐 누이 동생하고 결혼하고 뭐 그래요. 이게 웃긴다고. 신라 시대하고 비슷하네. 예. 그래서 이게 신라의 그 성골, 진골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좀 헷갈린 거예요. 야, 이거 스키타이 느낌은 나는데 이 스키타이가 뭐 이런 종내혼 혹은 시종내 결혼, 경례혼이라 할 때 시종내혼이죠, 시족혼 뭐 이런 게 전통이었나 해서 이렇게 뚫레 살펴보니까 이건 또 아니더라는 거지. 스키타이는 시족 외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족 외혼이 이게 웃기는 게, 다른 시족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살면 괜찮은데 뜻이 맞아서 이게 뭐 뜻이 잘 안 맞는다든지 또 신부감을 구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옆 동네 시족 혹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시족 그런 데 가서 납치를 해와 신부감을 보쌈이라고 하죠 우리 전문 용어로 보쌈을 해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약탈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약탈혼. 스키타이는 이 약탈혼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토프 백워드 교수가 내놓은 신박한 해결책이 뭐냐? 이 지금 초기 불교 신자들이 신주 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이 니까야는 6세기 빨라야 6세기 혹은 7세기에 성립된 경전인데 그때 당시 이 니까야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드라비다 아니면은 문다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딱 내놔 버렸죠. 그러면 이거 뭐 해결되는 거야. 그럼 또 뭘 조사해야 되느냐? 옛날에 고대에 2500년 전에 드라비다족 혹은 문다족은 시족 내혼을 했단 말인가? 뭐 이걸 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요거하고 이 고빈드 짠드라, 고빈드 찬드라 빤데 이 양반의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고빈드 찬드라 빤데 이 양반은 슈라마나의 전통은 이건 비아리안의 전통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주민, 토착민 혹은 원주민의 전통이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비아리안 하면 뭐 언뜻 떠오르는 게 뭐 토착민, 원주민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드라비다 아니면 문다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뭐 이렇게 점에서 이제 접점이 생긴 거죠. 근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그 인도에서 9년, 10년 가까이 유학했던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묻고 니 간단하게 대답해봐라. 석가의 종족이 이게 어느 종족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족속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결론은 뭐냐?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대. 근데 막 이거 한국의 불자들은 막 위대한 태양족의 후예 샤카족 뭐 이런 식으로 선전하잖아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 근데 이게 스키타이일 수도 있고 드라비다일 수도 있고 문다일 수도 있다 이거야. 이거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는 몰라. 예, 아무도 몰라. 근데 좋은 쪽으로만 딱 해석해가지고 다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좋은 것만 다 골라가지고 딱 자기가 이제 그걸 믿는 거지. 철석같이 믿는 거지. 왕가는 엄청나게 고귀한 왕가였고 핏줄도 그렇다 이거지. 근데 의외로 인도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특히 역사 공부를 한 사람 실정적으로 이거 증거 자료가 나와야 돼. 문헌 자료가 나오든지 아니면 유물 유적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슈라마나는 아리안의 전통은 아니다 이거야. 출가 수행자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아리안족은 출가 수행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기 뭐 베다의 사주기 이런 거는 이 불교가 번성하고 나니까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브라만교 쪽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장치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양반들은 집 나가서 뭐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 나중에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거주하면서 수행하는데 그 삼림기라고 그러죠. 삼림기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생을 마감한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까놓고 이야기해서 아니 지켜야 될 재산이 많고 마누라도 몇 명씩 거느릴 수 있고 소가 수십에서 수백 마리 말이 수십에서 수백 마리 뭐 그런 목장 운영하고 하면 해야 될 일 많잖아요. 그런 경영하고 하면은 자기 혼자 어떻게 그 숲속에 들어가 홀로 조용히 지내는 거야. 이거
하는 소리야 그냥.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로 그때 당시 일어났을 법한 내용들하고는 갭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라마나 출가 사문하면은 아무나 머리 깎고 뭐 성복 걸치고 돌아다니면은 슈라마나지 사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드라비다나 문다 쪽 이쪽에서 이 슈라마나들이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종족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브라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흔히 말하는 자유사상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쪽 입장에서는 육사외도라고 공격하고 60 몇 가지 다른 견해, 뭐 100 몇십 가지 다른 견해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자, 당시의 기득권 세력은 브라흐만들이고, 아니 붓다도 자유사상가의 일원이었는데 자유사상가들을 물어뜯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공동전선에서 대우를 맞춰가지고 브라흐만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거잖아. 앞에는 강력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탄 이파타의 사리붓다의 경 거기 보면은 불교 이외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에서 훌륭한 주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겁내지 마라 이거야. 그것도 잘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런 식의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 상황에서 여러 뭐 종교 관련 그런 책자들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들, 그건 그냥 일종의 세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돼.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우리 헤어롬님은 그걸 안 한다 이거야. 그걸 해야 깨어난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이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깨어나야 돼. 예. 붓다가 드라비다나 문다, 우리가 일단 좀 하등한 쪽 속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드라비다나 문다족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얼굴이 조금 시커멓겠죠. 시커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베다의 전통 속에서 살고 있는 아리안은 이 아닐 뿐더러 드라비다나 문다도 아닌 제3의 어떤 종족 혹은 제4의 종족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점들은 이제 오픈마인드로 대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걸 안 해. 그냥 샤카무니는 무조건 무지하게 위대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방해서는 안 되고, 이거 샤카무니의 가르침인 니까야는 막 덮어놓고 무조건 막 옳은 거야, 옳다고 해야 돼. 저처럼 그런 데 대해서 딴지 걸고 야 이건 잘못된 게 아니가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이 불경스러운 놈 되고 쳐죽일 놈 되는 거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대댓글, 삼법인을 순수대로 늘어놓고 여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하고 싶지 않은 책, 뭐 이런 식의 주장이지. 예. 전체 내용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넓게 볼 생각을 아예 안 해. 왜? 그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 시각을 속에서 자기는 만족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 꿈 깨라, 꿈을 깨고 나와라,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냥 계속 행복해라. 저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내 가만히 있지, 이런 쓸데없는 남의 집에 새빵살이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씨부리고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깨어있는 분들이야. 열린 분들이야.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예. 아무튼 이 슈라마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은 좋은 정보를 하나를 얻었죠.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빈드 찬드라 판데라는 이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겸 불교 철학 쪽에도 한 달이 걸친 분, 예,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 뭐 리그베다도 번역을 했답니다. 독창적으로. 아무튼 뭐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 조사를 해봤겠죠. 조사해보고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슈라마나는 자유사상가들, 비아리안 계열 종족들의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슈라마나에 대한 말씀은 이쯤 드리고, 아이고 지금 또 40분 55초 41분 다 돼가네요. 이 설산 6년 고행의 모순들 여기까지만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얼마 안 됩니다. 금방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설산수도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상식적인 추측은 사문 가운데 시타르타는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도하다가 나중에 붓다가야의 전정각산으로 내려와서 수행했다는 것이다. 예, 이게 상식적인 추측은 이렇죠, 그죠? 상식적인 추측은 사문 가운데 시타르타는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도하다가 나중에 붓다가야의 전정각산으로 내려와서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설산수도라는 말에 대한 의문은 풀린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추정일 뿐이다. 다음에 등장하는 의문은 과연 6년이나 고행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필자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너무나도 총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에 의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을 배웠는데 오래지 않아 당시의 모든 학문에 통달해버린다. 그를 가르친 각 방면의 서성들은 그의 총명함에 혀를 내두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자를 칭찬한다. 게다가 그는 무술에도 재질이 있어 곧 샤캬족 최고의 무사가 된다. 이 점은 그의 결혼 과정에서 증명된다. 19살, 괄호 열고 16살, 17살 설도 있음, 괄호 닫고 19살의 가우타마 시타르타 왕자는 야쇼다라라는 최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열린 무술 시합에 참가해 우승한다. 활쏘기 시합에서는 신력, 신의 힘이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하는 강궁을 사용해 쏜 화살이 한 번에 7개의 북을 관통함으로써 강력한 경쟁자인 데바다타를 물리친다. 독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 경전의 기록에 의하면 북은 각각 심리 4km, 심리씩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심리 떨어져 4km씩 떨어져 있는 북 7개면은 47, 28km죠. 화살 한 발을 쏴가지고 28km 넘어 나갈 수 있습니까? 해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 예,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예? 근데 이게 불경이나 불경 관련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이게 자타카나 뭐 불소행찬 이런 나와 있다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그죠? 초기불가하는 양반들은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어.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그냥 건너뛰는 거야. 좀 웃기는 거지. 이렇게 문무 모두에 뛰어난 고타마 시타르타였던지라 출가한 다음의 공부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다. 그는 알라라 갈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 등의 서성에게 배우게 되는데 불과 열흘 전후의 짧은 기간에 서성들의 경지에 도달한다. 열흘 전후랍니다. 열흘 전후. 서성들이 그에게 같이 교단을 이끌자고 권하지만 그는 최후의 경지를 찾아 다시 길을 떠난다. 가우타마 시타르타 사문이 다른 서성들에게 배운 기간은 아무리 길어야 6개월이 되지 않는다. 이 두 사람 앞에 또 박가바라고 있었죠. 고행주의자. 황당하지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천상에 태어난답니다. 그거 하면은 좀 황당한 거죠. 그런데 독자적인 수행을 시작한 그가 선택한 수행법은 바로 고행이다. 그는 무려 5년이 넘는 동안 여러 가지 고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극단적인 절식이다. 하루에 곡식 한 톨, 화로열고 나중에는 반톨, 씩만 먹고 살았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의 단식이다. 야, 이거 진짜 다 망가집니다. 장기.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스카모니 불의 고행상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자, 완전히 피골 상접이죠, 그죠? 뼈와 가죽이 그냥 붙은 거야. 이거 걸작 조각이죠. 이거 어느 분이 이렇게 조각을 하셨는지 정말 걸작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풍족하게 수행을 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지 뭐 붓다가 안 나와. 응? 이 배달문의도 나와야 되는데 배달문의, 예? 배달족의 성자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자,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우타마 시타르타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 가우타마 붓다가 나중에 한 회상에 의하면 온몸의 털들은 저절로 빠지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만 하면 몸이 앞으로 엎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가우타마 시타르타 사모는 고행이 잘못된 수행법임을 깨달았다. 그는 우유죽과 같은 적절한 음식물을 섭취한 뒤 다시 명상에 들어가 마침내 최후의 깨달음을 얻었다. 아주 감동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총명한 가우타마 시타르타가 극단적인 절식을 주로 하는 고행을 무려 5년 동안이나 했겠는가 하는 점이다. 하루에 곡식 한 톨 혹은 반톨만 먹는다면 아무리 타고난 건강체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최고로 길게 잡는다 해도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몇 년 동안이나 이런 종류의 수행을 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잘 알려진 설산에서 6년 고행에서 6년이란 기간은 거짓 즉 뻥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 가우타마 시타르타 사문이 6년 동안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수행한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필자는 길게 잡아 1년 정도라고 본다. 이렇게 볼 경우 그의 수행 기간으로 알려진 6년 가운데 앞의 5년 동안이나 뒤의 5년 동안이나 뒤의 5년 동안은 다른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1년 기간이 6년 중에 맨 뒷부분에 있다면 앞의 5년 동안이나 혹은 맨 앞부분에 있다면 뒤의 5년 동안은 다른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앞의 5년 동안 다른 일이 있었다고 본다. 만약 이 추측이 옳다면 이 5년은 가우타마 붓다 잃어버린 5년이 된다. 그는 이 5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이 다 돼요. 너무 길어서 예, 지루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이번 겐지스 문명과 16대국인데요. 요 그림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맛배기. 예. 여기 보시면은 요 하라파라고 되어 있죠. 하라파, 모헨조다로 문명, 하라파 문명. 요 두 개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고등학교 때입니까 중학교 때입니까? 요즘 중학생들 배우겠네. 요 4대 문명 발상지 할 때 요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메르가르도 이제 그 후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또 로탈 유적도 있습니다. 요 구자라트 지역, 인도의 구자라트 주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수백 개가 있대요, 흔적이. 예. 유물 유적이 나온 데가 유적지만 해도 수백 군데가 된답니다. 아무튼 이 문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교류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교류가 활발하게 있었답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빈드 찬드라 반데, 예, 이분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미 고대 인도에서,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가 살던 그때라고 할 경우 그 당시에 인도, 그 옆으로 페르시아, 그 옆으로 지금의 중동 지역이라고 부르는 아랍 지역이 있죠. 아랍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방 뭐 이런데 그걸 거쳐서 그리스까지 왕래가 빈번했답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은 사신의 왕래도 있었고 상인들의 왕래도 있었고 아주 교류가 활발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인더스 문명권에 있는 그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유명한 인장이 있잖아요. 도장을 동그란 도장을 쫙 이렇게 점토판에 굴리면은 그 도장에 새겨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음각이나 양각으로 쫙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도 그 유적지에서도 출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빈번한 이거 소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적 물적 소통이. 근데 그게 아랍 지역을 넘어서 그리스 지역까지 저 에게 문명권까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블랙 아테나, 예, 이거 지연분 갑자기 뭐 사망했는데 살자 당했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2권 내고 두 번째 책도 내고 그 뒤에 이제 70몇 세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제 나름대로 유명 대학의 교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뭐 그분이 열 것 같으면 그리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문명이라는 거는 18세기 빠르면 17세기부터 한 100년에서 150년간에 걸쳐서 서구의 그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서 다 조작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 문명의 기원이 어디냐 하면은 가까이는 이집트, 멀리는 인도, 예, 이런 데서 다 가져다가 짜깁기 해서 맞춘 거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블랙 아테나의 저자분의 시각하고 그 시각을 뒷받침해 주는 게 고빈드 찬드라 판데 이분이 이 주장하시는 그 고대 세계에서 인도, 페르시아, 그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하고 이란 지역이죠, 그죠? 그 지역하고 또 아랍 지역, 레반트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지중해하고 사해 사이 지역, 뭐 또 고위에 소아시아 지역인 지금의 터키, 거기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또 에게 문명이라는 에게해 근처, 예, 또 그리스 쪽의 이 본토 문명, 뭐 그다음에 미노스 문명, 또 미케네 문명, 뭐 이런 것도 다 이 활발한 소통에 의해서 유물 유적도 수입이 되어서 이렇게 복제 생산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이 역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 왜곡을 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가까운 역사, 뭐 예를 들어 뭐 일제시대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뭐 단적인 예로 좀 개인적일 수가 있는데, 그 독립투사가 이 일본 부역자로 둔갑을 하고 일본 부역자가 독립투사로 둔갑하는 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죠, 그죠?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도 일종의 세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조사를 다 해봐야 돼. 요즘은 이거 유튜브를 하는 게 있고 또 SNS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위키, 나무 위키도 있고 또 뭐 다른 위키도 있잖아요. 몇 가지 위키도 있고, 뭐 자기가 노력을 해서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그 사실관계를 스스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만큼 그만큼 깨어난다,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석가는 페르시아의 황제였다, 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그 기본 전제는 그런 겁니다. 공부하자, 공부해서 깨어나자, 뭐 이런 겁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게 이 무슨 그 니까야 중에 그 앙구따라 니까야 말고 우리가 지금 지금 요 꼭지 말고 곧 공부할 꼭지 중에 있죠. 쌍유타 니까야. 쌍유타 니까야에서 붓다가 하신 말씀.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니까야 속에 붓다가 하신 말씀이야. 예.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도 네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가 공부를 해서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네가 스스로 공부해서 그걸 알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니까야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니까야의 말씀은 1.1획의 오류도 없는 무조건 맞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쇠뇌당하고 있는 거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쇠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라는커녕 아나함도 안 되고 그 밑에 사다함도 안 되고 수다원도 안 되는 거야. 소따빤 납니까 수다원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 사상팔배 사상팔배 사양사과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소타판나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소타판나도 들어가지를 못해. 예류 상태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나는 예류를 넘어섰다 하시는 분들 오세요. 연락하세요. 예.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스스로의 힘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해보자 하는 게 이 석가는 페르시아의 황제였다. 요걸 제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여러분께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그걸 해석을 하면서 쭉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슈라만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접하셨을 수도 있고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바람의 검객님은 이런 데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내용을 아셨다. 또 고빈드 찬드라 반데라는 이 인도의 역사학자 겸 불교 쪽의 살짝 한 다리 걸치고 있는 분. 이분은 뭐 인도 철학, 정통 철학, 육파 철학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또 일가견이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라는 뭐 이런 또 부수적인 그런 소득도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이상 석가는 페르시아의 황제였다. 첫 번째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